네,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우리 가게 상호명 똑똑하게 챙기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예희 변호사입니다. 본 강의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게를 창업하실 때 상호명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상호명을 인상 깊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률적인 문제에 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때로는 사업을 번창하게 하기도 그리고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상호, 오늘 어떠한 법률들과 관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호를 결정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타인이 우리 가게 상호를 침해하고 있을 때 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 결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가게 상호명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또 법률에 위반되지도 않아야겠죠. 법률 위반 여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와 관련되는 법으로는 상법이 있습니다. 일단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하는데 상법 제18조에는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상호 선정의 자유 원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호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고 제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이나 제 영업과 동일하지 않은 이름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아니라면 상호 자체를 사용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은 상호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 회사가 아니면 상호의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때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상호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규정은 자본 금액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법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다른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있을 것, 그리고 그것이 표현될 것, 창작성이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저작물을 우리 가게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중에 복제권과 전시권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상호를 우리 가게의 상호로 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크라운 출판사라는 상호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크라운 출판사라는 상호에는 저작권이 인정이 될까요? 판례는 단순한 서적의 제목이나 출판사의 상호 같은 것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라운 출판사와 같이 이런 상호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노래나 소설 제목을 우리 가게 상호로 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수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 제목을 우리 가게 상호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 노래 제목에는 저작권이 인정이 될까요? 네, 판례는 대중가요의 제목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호의 저작물성을 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체적인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를 살펴보건대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해서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좀 반대로 해석해보면은 노래 제목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화 대사, 드라마 대사 같은 짧은 문구를 우리 가게의 상호로 쓴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경우는 희고 키스의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라는 대사를 영화 왕의 남자에서 똑같이 사용한 경우였습니다. 이때 해당 대사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 사건 대사,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이 사건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유사하지만 좀 다른 판단을 한 사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인디밴드의 앨범 자켓에 있는 문구였습니다.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라는 문구를 이제 백화점 상품 진열 공간에서 네온사인으로 내걸었던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문구의 저작권을 인정했는데요. 용어의 선택, 전체적인 구성, 특징적인 표현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 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했는데 이때 해당 문구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인정을 해서 저작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저작권법과 관련된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제목이나 영화 대사 같은 문구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저작물을 우리 가게 상호로 사용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인이 현실에서 사용하는 상호도 아니고 저작권도 인정되지 않는 가상세계의 영화나 드라마의 가상세계의 상호를 우리 가게 상호로 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단반포차라는 상호를 우리 가게의 상호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이런 경우에는 상표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89조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그리고 그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아까 보았던 단반포차, 이태원 클라스의 단반포차는 제43류의 식당업 그리고 39류의 배달업 모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식당을 단반포차 이름으로 하거나 배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상호가 또 상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줄여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에는 부정경쟁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중 나목을 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해서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카목에서는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부산에서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B가 서울에서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때 A는 B에게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니 그 침해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판례는 지금 보시는 판례는 항소심 판례인데요. 그 전에 원심에서 1심에서는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가 더해진 단어로서 식별력이 미약해서 부정경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좀 달리 판단을 해서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는 A씨가 55년 동안 부산에서 축적한 명성, 신용, 고객 흡입력,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B씨가 A의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그 A가 축적한 명성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행위로서 카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 상호를 결정할 때는 상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법의 문제가 하나 내지 또는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앞서 본 기준에 따라서 상호를 잘 결정했을 때 이제 타인이 우리 가게 상호를 침해하고 있을 때 그 구제 방안 혹은 예방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같은 상호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권리를 상호 전용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호 전용권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호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권리 행사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부정한 목적으로 손해받을 염려가 있음을 입증해서 폐지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이제 타인이 부정한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되는 것으로 그 입증 책임의 전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의 권리 행사가 더욱 용이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전 등기 백척권이라는 권리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이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말소 청구권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 등기는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반대로 상표권은 전국 단위에서 독점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고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에까지 권리가 미치기 때문에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를 갖는 상표법은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표권을 가지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 등록을 할 때는 이미 타인이 등록해 놓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사용할 수 없고 또 이 33조 제1항, 34조 제1항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지명 같은 경우는 한 명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표 등록을 받기로 결정을 한 경우 그 다음으로는 해당 상표의 보호 범위를 확정해야 됩니다. 상표 등록은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상품 서비스 분류표에 따르면 되는데 이 경우 최대한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식당업을 한다고 봤을 때 요식업 중에서도 제43조에 식당업인 식음료 제공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배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배달을 할 수 있는 운송업 39조까지 포함해서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표 등록을 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상표 등록을 하거나 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그 덥죽 사태가 그랬는데요. 제가 권리자인데 타인이 먼저 상표 등록을 하는 바람에 상표 등록 또는 출원을 하는 바람에 제가 권리자로서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 그리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등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받기 전에는 그러한 상표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는 것을 알려주고 상표 등록을 받은 후에는 이게 원래는 상표 등록을 받아서는 안 되는 상표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표 등록 전후로 나누어서 어떠한 구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 출원 단계에서는 정보 제공 그리고 이의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라고 해서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경우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이 되면 그 상표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상표가 상표 등록 거절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제가 다시 선출원자가 되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의 사유로 제34조에 아까 보았던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타인을 기만할 염려가 있다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다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 상표가 상표 등록을 받으면 안 된다. 등록 거절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네, 아까 보았던 덥죽 사태가 바로 이렇게 상표 거절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상표 등록이 된 이후에는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때 무효 심판 청구의 원인이 되는 그 사유도 제34조인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의 그 사유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무효 심판을 통해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이 심판이 확정이 되면 상표 그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표 등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상표 등록 여부와 또 무관하게 별개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행위 금지 청구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도 있으니 이러한 권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자면 상호와 관련된 상법, 그리고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예상되는 질문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쓰던 상호를 타인이 상표 등록을 한 경우 저는 사용하지 못하나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상표 등록을 한 경우 상표 등록을 한 자만이 상표권의 권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선의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사용권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상호, 지금의 영업을 유지하는 데만 허용이 되고 만약에 제가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등 이렇게 상호를 더 넓게 쓰고 싶다 이런 경우에까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영업을 확장하고 상호를 더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거나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상표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인이 상표 등록을 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제가 사용할 수 없나요? 네, 이런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 심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불사용 취소 심판 제도는 상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보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대하여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그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등록을 해놓고 상표를 계속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그 등록된 상표를 취소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출원하고 등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우리 가게 상호명 똑똑하게 챙기기라는 주제로 상호와 상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